여러분들의 한국사 트레이너 국사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두 번째 강의로 만나 뵙었는데요.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 복습 충분히 하셨죠? 그죠? 네, 우리 밀리시면 안 됩니다. 한국사는 양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복습 틈틈이 꼼꼼히 하시길 저는 믿으면서 자, 두 번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의 형성, 네, 양이 많아서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그래서 국가 형성 1과 2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교재 목차 순서대로 항상 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시대 그리고 고조선까지 같이 나가실 건데요. 일단은 교재 쫙 펴시고요. 국가의 형성 파트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구석기, 신석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겁니다. 청동기, 철기 시대 이렇게 갈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청동기 시대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기준은요. 바로 도구예요. 옛날에는 석기, 돌을 썼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청동을 쓰게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나은 철을 쓰게 되면서 도구의 변화에 따라 시대를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는 좀 더 옛날 돌, 새로운 돌이죠. 신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뗀석기에서 간석기로 이렇게 석기가 변했고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라고 했어요. 이 청동기에서 청동은 우리가 구리하고 아연을 우리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기원전 BC 우리 2000년에서 BC 1500년경 그 사이가 되는 시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에 비해서 청동기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회인데요. 일단 청동기 때는 드디어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농사? 벼농사. 우리가 농사가 언제 최초로 시작이 됐죠? 농사의 시작은 신석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밥 먹어야 됩니다. 쌀 먹어야 되는데 그 쌀 농사가, 벼농사가 언제 청동기 때부터 했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냥 농사가 아니고 벼농사는 청동기 때부터.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석기 때 농사가 시작이 막 됐지만 처음부터 엄청나게 대단하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냥이나 이런 걸 병행하면서 농사를 했어요. 그때 농사는 밭농사였죠. 그럼 이미 이제 밭농사는 열심히 해왔어요. 이제 청동기 때 벼농사가 시작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벼농사를 엄청나게 할까요? 아니죠. 대세는 밭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밭농사가 대세지만 이제 벼농사가 시작돼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가 나왔다. 모든 지역이 다 벼농사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시작됐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일부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 아직까지는 그런 무슨 농사, 밭농사, 보리, 콩, 조 이런 벼가 아닌 것들 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벼농사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으니까 아는 거죠. 우리 탄화미가 나와요. 탄화미가 뭐예요? 불에 탄 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탄 탄화미가 바로 여주 흔암리 흔하다 이 단어를 생각해서 흔암리하고 그다음에 부여의 송국리에서 이 탄화미가 나오면서 벼농사가 시작됐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이 더 발달하는구나 이렇게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이 어디로 가느냐? 옛날에 구석기 때는 무슨 집? 막집이나 동굴, 신석기 때는 이제는 살짝 반지하 형태 움집에서 삽니다. 그러면 우리 청동기 시대도 움집은 움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 조상님들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마을이 있어요. 어떤 마을을 좋아하냐면 네 글자로 한자로 배산임수라고 해요. 배산임수. 이때 배, 산, 임, 수. 산이에요. 산. 그리고 수는 물이죠. 산과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배가 어디냐? 똥배가 아닙니다. 이 제 앞에 있는 똥배가 아니고요. 이때 배자가 등배자예요. 오히려 뒤쪽이에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임한다. 접해 있다. 앞에는 물이 흐르는. 그려볼까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물이 흐른 이런 마을을 제일 좋아했어요. 우리 조상님들. 전통적인 취락의 입지입니다. 왜 이런 마을을 좋아하냐면 우리나라는요. 여름마다 비가 많이 와요. 홍수가 많이 나요. 그래서 너무 물 가까이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물이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마시기도 해야 되고 농사에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물 가까이 있긴 있는데 조금
떨어져서 살짝 떨어져서 가까이는 있지만 그리고 뒤에는 산이 딱 있습니다. 산은 또 어떤 역할을 주냐면요. 우리 남방이 땔감이잖아요. 나무, 그죠? 땔감 구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에 찬바람, 이 찬바람이 이렇게 시베리아에서 북서풍이 들어올 때 그걸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방풍의 효과.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적들이 쳐다올 때 이 산이 방어의 효과도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취락 입지를 네 글자로 배산임수라고 하는데 이 형태가 벌써 청동기 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때만 해도 강가 주변, 뭐 해안가 주변에 많이 살았는데요. 살짝 우리나라는 또 약간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대부분 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좀 낮은 산. 그래서 산간이나 살짝 구릉지 쪽으로 뒤쪽으로 산 쪽으로 살짝 이렇게 빠진다는 거 배산임수의 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석기 때는 약간 이렇게 폐회인 움집이었는데요. 이제 점점 올라와요. 점점 올라와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지상으로 지상 가옥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 그랬을 때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있고 이렇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점점점 기술이 더 나아지는 거죠. 주춧돌과 기둥을 세워서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신석기 때는 집이 어떻게 됐죠? 약간은 이렇게 원형이나 살짝 끝에가 둥글둥글한 이런 네모인데 끝에가 둥글둥글한 네모였어요. 가운데 뭐가 있었죠? 화덕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청동기 때는요, 약간 집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길어져요. 그리고 화덕이 이제 벽으로 붙어요. 벽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덕이 뒤쪽으로 붙는 모양으로 이렇게 집 모양도 바뀌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반지하가 아니라 올라온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사각형의 화덕은 벽 쪽으로 집 크기는 예전보다는 좀 커지고요. 이제 독립된 저장 시설, 이제 곡식 같은 거 저장할 창고 같은 것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벼농사 시작. 그리고 이제 배산임수에 약간 지상을 올라온다. 이런 거 딱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 새로운 우리 도구가 나왔어요. 청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청동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그 시절에 굉장히 귀한 거예요. 흔한 게 아니에요. 귀해요. 자, 귀한 거 아무나 못 쓰겠죠. 누가 쓸까요? 자, 요거 있는 사람과 이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뭐죠?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자만 청동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는요, 보통 이제 지배층들이 사용을 해요. 뭘로 사용할까요? 지배층들이 바로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고요. 뭐 장신구 이런 거 만듭니다. 그래서 힘있고 돈 있는 권력 있는 애들이 청동을 사용하고 그러면 힘있고 돈이 없어요. 그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럼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청동기를 사용 못합니다. 그럼 청동기를 사용 못하면 뭘 쓸까요? 옛날에 썼던 거. 신석기 때 못 썼어요. 간석기. 그러니까 우리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들은 여전히 간석기. 간석기를 뭐 하고 살아? 농사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기구는 간석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자, 여러분들 농기구. 이제 벼농사가 시작됐으니까 농기구. 청동기 시대 아니야. 농기구가 청동기였다. 이러면 절대 틀려요. 네, 그래서 청동은 귀한 거라 이걸 그냥 농사 짓는데 쓸 수가 없고요. 여전히 우리 피지배층은 농업에 뭘 이용한다? 간석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동기로 뭘 만드느냐면요. 검을 만들어요. 검. 청동으로 만든 검. 그 다음에 청동으로 거울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 좀 기억하실게요. 자, 제가 색깔을 넣은 거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색깔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니까 제가 색깔 넣었어요. 자, 그래서 청동으로 만든 검 중에 이름하여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자, 검은 칼이잖아요. 쉽게 하면 칼인데 칼이면 우리가 이게 얄쌍하게 우리가 아는 그 칼의 모양이 아닙니다. 칼 모양이요. 뭐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뭐 같아요? 저는 약간 바이올린 같기도 하고요. 비파라는 악기 모양이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입니다. 동검에서 청동검이라는 거 주로 북쪽의 그 요령지방에서 그러니까 북쪽에서 많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령식 동검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비파형 동검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울이 나옵니다. 거울. 근데 거울이 거칠어요.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청동 거울. 청동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청동기 지배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북방 계통, 북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청동기들이 나오고요. 청동은
구라가 됐네요. 오타가 났습니다. 구리하고 아연을 합금한 거다. 구리하고 아연을. 그리고 여러 가지 청동으로 동물 모양의 장식 그런 것들 정도가 이제 출토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피지배층들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자, 벼농사 가을에 뭐 해야 돼요? 추수해야 돼요. 그럼 추수용 도구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반달 모양으로 생겼고 구멍이 뽕뽕. 자, 여기다 손가락을 딱 끼고요. 쓱쓱쓱쓱. 자, 이렇게 추수할 때 그래서 자를 수가 있는 도구죠. 반달 모양 돌로 만든 칼, 반달 돌칼입니다. 청동으로는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간석기입니다. 반달 돌칼 추수 도구고요. 그 다음에 뭐 농기구로 홈자기, 그 다음에 이제 맷돌 같은 곡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농업에는 간석기를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이제 병행해서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점점점 이제 농업은 발달하겠죠. 그래서 단단한 나무로 만든 농기구들도 좀 등장을 하고 농경지도 점점점 넓어지고요. 생산량도 늘어나고. 자, 그러면 일단 곡식 수확량이 옛날보다 점점 늘어나겠죠. 토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뭐였어요? 네, 가장 대표하는 것은 빗살무늬 토기 무조건 기억하시고. 자, 그럼 청동기 때는요. 근데 빗살무늬 토기는 또 무슨 토기가 약간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불편했잖아요. 물론 모래에 푹 박을 수는 있지만 자, 이제 그릇다워집니다. 그래서 바닥이 평평해져요. 그래서 평평한 모양의 토기 가장 대표적인 거 요걸 기억해 주세요. 아무 무늬가 없습니다. 민무늬 토기다. 아무 무늬가 없는 토기, 민무늬 토기가 나오고요. 신석기 때 그래서 요거랑 비교하려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청동기보다 이른 시기에도 민무늬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른 민무늬 하면 그건 신석기고 그냥 민무늬 하면 우리 여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물론 청동기 시대에도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덧띠 새긴 무늬 토기나 뭐 약간 붉은색 모양의 붉은 간토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기억하실게요. 미송리식 토기. 곡식을 담으면 무겁잖아요. 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토기가 살짝 이렇게 손잡이가 달렸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달린 미송리식 토기. 이것도 우리 평안북도, 북한 쪽이죠. 북쪽에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손잡이 달린 토기를 여기 이름 따서 미송리식 토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나 아까 뭐 비파형 동검이나 자꾸 북쪽에서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잠깐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청동기 시대에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벼농사가 시작됐다. 밭농사가 더 대세요. 그리고 배산임수지어 청동기를 쓴다. 누가? 지배층이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반달돌칼, 우리 간석기지만 반달돌칼을 딱 주고 이거 무슨 시대입니까? 그러면 농사랑 관련됐지만 청동기 시대 유물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진 보여드려야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토기는 민무늬 토기. 아무 무늬가 없고요. 바닥은 평평하죠. 그리고 요게 덧띠 새긴 무늬, 살짝 덧대고 새겨진 무늬다. 덧띠 새긴 무늬고요. 요 손잡이 기억하세요. 손잡이 딱 달리면 미송리식 토기다. 둘 다 청동기 시대 기억하시면 되고. 자, 요게 반달 돌칼입니다. 돌이에요. 반달 모양의 구멍 뽕뽕 추수할 때 쓰는 도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물 문양의 뭐 호랑이와 말 모양의 이런 장식도 나오더라. 청동기 시대 유물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때까지만 해도요. 차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회였어요? 평등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청동기는 힘 있는 사람이 쓴다. 지배자. 그러면 지배를 당하는 사람 피지배자? 이거 신분이네? 계급이 생겨버리죠. 드디어 청동기는 평등이 깨져요. 그 좋았던 평등이 깨지고 계급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계급, 계층 사회가 됐을까도 생각해 보셔야죠. 드디어 평등은 깨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농사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농사를 짓고 농사가 더 잘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 빈부격차가 생겨요.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제가 농사를 더 잘해요. 힘이 세가지고. 네, 그래갖고 농산물이 많고 여긴 없어요. 그러면 많고 적고 빈부격차가 생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싶어 하죠. 이게 뭐예요? 각자 재산을 갖는다. 사유재산제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남는 잉여 생산물을 이렇게 축적하다 보면 재산이 되는 거고 그 재산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재산을 더 많이 축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쟁.
뺏으면 되죠. 다른 부족 쳐들어가서 걔 거 뺏고 이런 전쟁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인구도 늘고 잉여 생산물도 증가하고 농사는 더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유재산 제도의 개념도 생기고요. 각자의 재산 축적, 빈부격차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서 뺏어와요. 그래서 이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럼 전쟁에서 이긴 애들이 지네들을 다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진 부족들은 여기에 다 이렇게 복속이 돼가지고 피지배자가 될 거고요. 이렇게 지배, 피지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지배자들은 권력도 있지만 이제 재력도 있는 거죠. 이렇게 경제력도 있고 피지배 계층은 아무래도 생산을 담당하고요. 그렇죠? 여기는 정치라든지 군사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급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좋았던 평등은 깨졌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신석기 때 생각하시면요. 신석기는 이렇게 마을이 생겼어요. 일가 친척 이렇게 마을, 시족사회, 혈연사회, 자 이런 부족이었잖아요. 부족. 그런데 이 부족에서도 이제 지배자가 나오는 거죠. 지배자. 그래서 그 지배자 우리 부족의 짱 그러면 부족장이 이제 족장, 뭐 추장 이렇게도 얘기하시지만 이제부터는 하나 기억하세요. 군장. 자, 군장이 바로 이 부족의 짱이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군장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생겼고요. 그럼 군장은 지배자인데 군장이 죽었을 때 조금 특별하게 묻어주겠죠. 그래서 군장이 바로 무덤이 그 유명한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은 무덤이에요. 그래서 군장의 무덤이 바로 고인돌이고 돌과 관련된 무덤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다 돌자가 들어가는데요. 돌널 무덤.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 뭔가 돌돌돌 그래서 돌이 들어간 무덤들이 이제 청동기 시대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청동기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 아세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 고인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고인돌이 많은데 우리나라 고인돌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고요. 유네스코에서 우리 고인돌을 세계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2000년에 이제 등재되었고요. 그러면 고인돌은 저는 어렸을 때 무식해가지고 고인돌 이렇게 만드는 줄 알았어요. 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덮으면 고인돌이네 끝. 이런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러면 고인돌이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돌을 어떻게 세우지? 이 돌을 어떻게 얹었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이 고인돌은요 이렇게 만든답니다. 일단은 이 땅을 좀 파야 돼요. 이 밑에를 좀 파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괸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돌을 살짝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이제 세워놔야 돼요. 여기 약간 이제 땅에 반 정도는 들어가게끔 이렇게 세우는데 그것도 세울 때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들겠어요 사람이. 이거 거대한 돌인데 그래서 이게 끈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끈 같은 걸 묶어서 이제 사람들이 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줄다리기 해서 당겨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땅에 박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흙을 쌓습니다. 흙을 쌓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엄청 큰 돌, 이 엄청 큰 돌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통나무 같은 거 있죠. 통나무를 밑에 쫙 깔아요. 통나무를 깔고 밀어요. 그러면 이제 통나무가 또르르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여기다 또 돌을 깔고 계속 밀어서 또 돌을 쌓아서 여기까지 얘를 갖고 옵니다.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면 나중에 흙을 다 파내는 거예요. 흙을 다 파내면 이제 요 모양이 나오는 거죠. 고인돌이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고인돌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고인돌이 큰 고인돌이 있고요. 또 조그만 고인돌도 있어요. 그리고 큰 고인돌과 조그만 고인돌은 뭘 의미하냐면 이게 무덤이잖아요. 조금 고인돌이 이게 귀여워요. 조그매요. 에이 그러면 얘는 별로 힘이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고인돌을 만들 만한 사람이 수하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엄청난 큰 고인돌은 이 사람의 왕년에 좀 잘 나갔나 본데 재력도 있고 권력도 셌나 본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날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크기로 왕년 얼마나 잘 나갔는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하면은 사실 고인돌을 봤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 청동기 시대 계급사회였구나. 왜? 군장이라고 하는 지배자의 무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제 널판지 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관 있잖아요. 관. 우리가 사람 죽으면 관에 넣는 것처럼 돌을 관처럼 해가지고 만든 게 돌널 무덤이고요. 그 다음 이제 돌무지 무덤은 사람을 이제 묻고 거기다 이제 돌을 흙을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을 이렇게 막 쌓아요. 그게 이제 돌무지 무덤이다. 그래서 다 돌을 이용해서 이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지배층의 어떤 권력, 경제력을 반영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인돌도요,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두 가지 고인돌이 있는데 일단은 북쪽 고인돌이 있고요, 남쪽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스타일이 북방식 고인돌, 남쪽 스타일이 남방식 고인돌인데요. 북방식 고인돌은요, 제가 이제 별명을 붙이는데 별명이 롱다리 고인돌이에요. 롱다리,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탁자처럼 생겼습니다. 고인돌이요, 여기가 이제 다리가 길어서 이렇게 마치 우리 식탁처럼 탁자처럼 생겼고요. 남방식 고인돌은요, 저 같아요. 숏다리입니다. 네, 그래서 다리가 엄청 짧아요. 바둑판식 고인돌이에요. 그래서 바둑판, 여러분 큰 바둑판 생각해보세요. 바둑판이요, 다리가 이래요. 그래서 다리가 완전히 짧아요. 숏다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방식 스타일의 고인돌인데 이렇게 북방식과 남방식 고인돌 약간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고인돌.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군장, 족장 세력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농업 생산의 증대로 재산도 늘려 나갈 수 있고요. 또 청동 무기까지 있잖아요. 청동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전쟁, 정복 활동도 활발해지는 거죠. 부족 간에. 그래서 자꾸 이긴 부족은 더 힘을 키워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군장이 이제 지배자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분화된, 전문화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 시절만 해도. 그래서요, 군장이 하는 일이 많아요. 1인 2역을 합니다. 혼자서 정치도 하고요, 지배자도 하고, 혼자서 제사장의 역할도 해요.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그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정일치사회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와 정치가 한 사람 일치한다. 1인 2역이다. 재정일치. 그만큼 덜 분화된 사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뭐 교황도 겸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회였다. 재정일치사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힘 있는 이제 부족들이, 지배자들은 이런 마인드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대단한 부족이야. 우리는 하늘에서 신께서 선택한 대단한 그것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것이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또는 하늘의 후손이다. 천손사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를 지배하는 거, 약간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우세한 부족 사이에서 선민사상도 등장하더라. 이제는 계급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사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롱다리와 숏다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탁자식과 바둑판식, 뭐 다리가 보이지도 않죠? 너무 짧아가지고. 네, 그러면 요게 북방식, 탁자식, 여기가 남방식, 바둑판식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강화도쯤, 자, 우리가 여기 한 강화도가 있으면 강화도쯤 해서 경계로 봐주시면 돼요. 그쯤에서 위쪽은 약간 북방식이고 아래쪽이 바둑판식이고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 2000년도에 유네스코가 우리나라 고인돌 많기로 유명한 세 지역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강화 있고요, 고창, 화순. 그래서 우리 고창, 화순, 강화 요 세 지역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지역입니다. 고인돌이 엄청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 네, 그래서 고인돌까지 무슨 시대다? 청동기 시대입니다.